안녕하세요. 온전한 치유의 송약사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리네요. 육회 이래도 드실래요? 라는 제목이 좀 자극적이지 않나요? 식당에 가서 육회나 육사시미 드시는 분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그분들을 보면서 평소에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다가 오늘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소고기는 명절에만 먹을 수 있는 귀한 음식이었는데요. 요즘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서 누구나 언제나 원하는 때에 소고기를 마음껏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몸의 건강을 위해서 몸에 좋다고 생각되는 음식들을 비싼 가격을 내고 드시고 있는 것일 텐데요. 이분들이 육회를 먹어서 생기는 문제점들을 알고 계실까요? 지난주에 35세의 멋진 남성이 상담 신청을 해왔습니다. 그분의 상담 신청서에는 살려주세요라고 적혀 있었어요. 생략되었지만 제발이라는 단어가 보이는 듯 했습니다. 이분을 만나서 들을 수 있었던 주 호소점은 2, 3년 사이에 몸무게가 10kg 이상 감량되어 70kg였던 몸무게가 현재는 59kg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직업이 헬스 트레이너인데 살이 너무 빠지니까 자기 업무를 계속해 나가기도 힘들고요. 기력이 없어서 일상생활을 지속해 나가기가 곤란한데 더 심각한 문제는 현재는 목소리도 나오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병원 진단에서는 아무 이상이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고요. 한의원에서는 맥이 너무 약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해요. 본인의 몸이 너무 안 좋으니까 인터넷으로 계속 정보를 검색했고 어쩌다가 기생충에 대한 이야기들을 읽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알벤다졸을 사서 먹어봤고 저희 액상차도 구해서 먹어봤다고 하거든요. 알벤다졸을 먹고 나서 그동안 먹었던 어떤 제품보다 몸에 기력이 올라오는데 놀랐고요. 저희 액상차는 먹자마자 바로 몸에 두드러기가 올라왔다고 해요. 오히려 두드러기가 반가웠다는 이분의 말이 재밌는데요. 여기에 뭔가 있구나 싶어서 상세하게 검색을 한 끝에 저의 첫 번째 책 나는 죽을 때까지 안 아프며 살고 싶다, 또 세 번째 책 송약사의 온전한 치유를 중고책으로 구입해서 읽게 되었고요. 이 약사님을 만나면 해법을 찾을 수 있겠다 싶어서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이분의 에너지는 어떤 상태였을까요? 전신의 에너지가 모두 다운되어서 팔 힘이 제대로 유지되는 곳이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이 정도를 확인하고 나서 이분이 하는 이야기가 본인이 몸이 안 좋아지기 전에 제일 열심히 먹었던 음식이 육회와 생선회라고 하네요. 당연히 몸에 좋으라고 챙겨서 먹은 거죠. 이분이 이 시점에라도 어떻게 저를 만나러 오게 되었을까 감탄을 하면서 상담을 이어갔어요. 육회를 먹은 것이 뭐가 문제일까요? 여기서 우리는 훌다레게 클락 박사의 이론을 공부해야 합니다. 아니 이제는 저 송약사의 경험도 다수 누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의 경험도 함께 말씀을 드릴 거예요. 소의 근육층에는 장흡충이라는 기생충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성충도 있지만 알도 함께 있지요. 장 점막에 상처가 있는 사람이 소고기를 먹게 되면 그 성충이나 알이 우리 몸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장 점막의 상처라 함은 장누수가 일반적인데요. 장누수가 있는 사람들이 본인도 모르지만 생각보다 훨씬 많습니다. 왜냐하면 장누수를 일으키는 원인이 밀가루 음식 속의 글루텐이나 곰팡이에 감염된 고춧가루나 일상에서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을 때 이런 원인들로 장누수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 장누수의 구멍으로 흡혈충이나 그 알이 우리 몸에 들어왔다면 어떤 일이 생겨날까요? 이 기생충과 알은 혈관을 타고 흐르다가 조건이 맞는 우리 몸의 어디엔가 정착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이 기생충은 흡혈충이기 때문에 피가 풍부한 곳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주로 간이나 신장이나 폐 이런 곳에 번식을 하지만 우리 몸 어디라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장누수를 통해 혈관으로 들어간 기생충의 알은 이소프로필 알코올이라는 그 몸 안에 축적된 독소를 만나면 알 껍질이 녹으면서 부화되기 시작합니다. 장흡충 기생충은 피를 빨아먹는 흡혈 기생충입니다. 마치 거머리처럼 우리 몸에 피를 축내게 되는데요. 처음에는 별다른 증상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달라집니다. 점차 우리 몸에 혈액 부족 증상이 진행됩니다.
처음에는 그저 조금 피곤을 느끼는 정도? 그러다가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힘들어지고요. 손발이 차가워지고 몸이 잘 붓고 속이 쓰리고 소화가 안 되고 점차 화면에 소개된 증상들이 하나둘 늘어갑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이 흡혈충은 스스로 성장 호르몬을 분비하는 능력이 있어서 스스로 성장하면서 주변의 세포들을 함께 성장시켜서 종양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양성 종양이나 물혹이 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암과도 연관이 될 수 있습니다. 자궁 분종이나 난소낭종이나 신장에 물혹 등이 잘 생기는 분, 또 어딘가 결절이 잘 생기는 분도 이 흡혈충의 존재를 의심해 봐야 합니다. 또한 피를 빨아먹었으니까 배설을 하게 되는데요. 이 배설물은 단백질의 분해 산물인 암모니아성 물질이거든요. 우리 몸에는 독소로 작용을 하게 되는데 불면증이 오고 피부 가려움증이 오고 불안초조한 증상이 생기고요. 알레르기 체질로 변화됩니다. 불안초조 증상이 심해지면 매사가 부정적으로 생각이 되면서 정신적으로도 힘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정도가 진행되면 자꾸 어지러움증이 생기니까 몸이 부실해서 그런가 하고 소고기를 더 열심히 챙겨 먹고 소 간을 일부러 먹는 분들도 있습니다. 충 감염은 더 심해지고 증상도 더 심각해집니다. 기력이 점점 떨어지지만 혈액이 부족해져서 나오는 혈허 증상은 병원 진단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빈혈과는 다르거든요. 저만큼 소고기 먹지 말라는 이야기를 열심히 한 사람도 없을 것인데요. 처음에는 육회나 육사시미 등의 익히지 않은 소고기를 먹지 말라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불고기나 샤브샤브 등등을 먹고도 재발해서 고생을 좀 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는 저를 만나서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에게는 모든 소고기를 먹지 말라고 합니다. 소고기를 먹고 나서 흡혈충이 생기면 그 흡혈충을 구제할 수 있는 레시피는 흑호도, 정향, 쑥입니다. 이 레시피를 사용해서 우리 몸에 생겨났던 흡혈충이 구제가 되었다고 하면 어떨까요? 그 다음에 소고기를 드시면 다시 여지없이 재발합니다. 왜냐하면 한번 흡혈충이 생겼던 분들은 이미 장누수가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들게 흡혈충 구제를 하고 나서 소고기를 먹고 재발했던 분들을 너무 많이 만나와서 이제는 그냥 앞으로 소고기는 계속 드시지 말라고 합니다. 물론 이건 지키기가 너무 어려운 주문인 줄은 알고 있습니다. 저도 소고기를 그냥 피하기 어려운 자리들이 있거든요. 하지만 여러분이 그걸 무시하고 소고기를 계속해서 드신다면 그 값을 톡톡히 치르셔야 할 거예요. 흡혈기생충은 우리 몸에 어디든지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흡혈기생충 감염과 연관해서 생겨나는 증상이라고 추정되는 질병들을 말씀드리면 골수에 이충이 들어가면 재생불량성 빈혈이 될 수 있고요. 이 증상은 혈액암까지 발전할 수 있습니다. 신장으로 이충이 들어가면 혈뇨가 나오고요. 신우신염이 생기기 쉬워요. 또 제가 만났던 만성적이고 난치의 증상을 가지고 있던 분들, 예를 들면 오래된 아토피라든지 우울증, 성대 결절, 기질성 방광염 이런 분들이 모두 이 흡혈충과 연관이 되는 것으로 보였고요. 그게 아니면 평생을 원인도 모르면서 골골하는 상태로 기운 없이 살아갈 수 있어요. 그 외에 어딘가에 이 충이 자리를 잡으면 만성염증을 유발해서 계속해서 증상이 따라다녀요. 제가 발견한 증상들을 앞에서 그림으로 소개했지만 그 외에도 너무 다양해서 여기에 다 소개를 하기도 어렵습니다. 아이들의 경우에는 문제가 더 심각합니다. 아이들은 특성상 활력이 넘치기 때문에 한자리에 가만히 앉아있기가 어려운데요. 이런 아이들이 기운이 없어하고 쉽게 지치고 무기력한 상태를 보인다면 이 흡혈충의 감염을 의심해보세요. 어른들이 먹으면서 아이들에게 이런 육회 등의 덜 익은 소고기를 먹이는 것은 너무 위험합니다. 어린 시절에 흡혈충에 감염되면 평생을 동거하게 되는데요. 성장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고 학습 장애도 나타날 수 있어요. 만약에 이 충이 뇌로 들어가면 ADHD, 분노 조절 장애, 우울, 폭력적인 성격 등 다양한 문제들이 나타납니다.
이런 아이들에게 좋은 과외 선생님을 구해서 붙여주는 것만이 능사가 아닌 것 같아요. 어떠세요? 이 영상을 보시고서도 육회나 육사시미를 드시고 싶으세요? 우리 옆에서 육회 좋아하는 이브님이 지금 눈물 흘리는 제스처를 하고 있는데요. 육회를 좋아하는 가족이나 지인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면 좋겠어요. 육회를 먹어서 생기는 폐해를 전 국민에게 알리고 싶어서 이 영상을 찍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 안녕.